근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초보 엄마들이 너무 힘들게 육아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육아가 너무 힘들면 저 또한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좀 조마조마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저렇게 해야 되는데 등등. 이제 육아하신 지 이제 14년 차가 되셨잖아요. 그죠? 그 14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그거 별거 아니더라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게 근데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되게 많은 부분, 그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런 걸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너무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가고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엄마들이 그런 경험 하거든요. 좌절감을 느끼거든요. 네. 육아를 하면서. 그러니까 육아 자효능감이 떨어진다고 하죠. 왜냐면 내가 그만큼 애를 썼는데 그만한 아웃풋이 내 생각대로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육아가 너무 힘들지 않았나. 지금 다시 돌아가면 뭐 아이가 밥을 좀 잘 안 먹어도 배고프면 먹겠지. 뭐 잠을 제 시간에 안 자도 졸리면 자겠지. 약간 그런 마인드? 그 유연한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덜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보 엄마들이신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런 마인드를 갖기는 어려우시죠.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막 힘들 때 너무 자기 자신을 그 극단으로 모지 마시고 이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이 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퇴로를 열어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힘이 들어갔던 그런 것들이 조금 힘이 빠지면서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막 그것 때문에 막 울고불고한 적도 있고 네. 애가 왜 안 먹는 것 때문에 네. 아마 다들 경험이 한 번씩 있으실 텐데 맞아요. 네. 엄마도 감정을 막 폭발하게 되고 막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드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이 지나면 다른 아이가 될 것이다. 이게 영원하지 않다. 네. 그걸 한 번씩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그때 저도 그랬고 뭔가 이렇게 안 먹으면 그냥 평생 쫓겨먹을 것 같고 그쵸. 혹은 얘가 예민해서 안 자면 커서도 계속 예민하면 어떡하지? 맞아요. 이런 고민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변해요. 엄마도 변하듯이 아이도 변하는데 그러니까 뭐 안 먹어도 내비두세요 뭐 이런 뜻은 아니고 기본적인 틀은 갖고 계셔야죠. 그 틀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의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해서 육아가 좀 힘들었던 사람이라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고 계시다면 아이가 뭐 정말 극단적으로 안 먹거나 그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문제가 없이 잘 크더라. 맞아요. 저희 큰 아이가 감각 예민한 아이였어요. 오감이 예민한 친구여서 네. 그래서 아마 잘 못 먹고 잘 못 자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옷 뒤에 아이들 택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피부에 닿는 게 싫은 거죠. 그 친구는 느낌이 금방 불편함을 쉽게 느끼는 친구여서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떼줘야 됐고 뭐 그런 뭐 먹는 것도 어떤 편식까지는 아닌데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 이런 질감이나 이런 게 아니면 거부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은 그냥 아무거나 입거든요. 묻어내진 건가요? 예, 근데 물론 이제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와 함께 성장할 때 엄마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그럴 때 그런 단점에 대해서 그거를 장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 단점을 좀 상쇄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많이 시켜주는 아이가 좀 그런 오감이 예민했던 아이여서 여행을 많이 다닌다거나 그런 이제 그런 팁들이 좀 있었거든요.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이한테 이렇게 말로 다그쳐서 그걸 교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 노력은 했었어요. 여행 가는 거 말고는 뭐가 있어요? 여행하고 캠핑 다니고 책을 좀 많이 읽혔죠. 근데 책도 아이가 이제 궁금해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 시기별로.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가 있고 그럴 때 이제 그걸 같이 아이와 공감하면서 지금 네가 알고 있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도 책을 읽을 때 아이하고 그냥 책 글자만 읽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 엄마의 생각을 말할 수도 있고요. 아이가 또 그걸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엄마랑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가 또 거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민했던 아이를 키웠던 엄마여서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는데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다. 어느 정도는. 예민한 아이를 조금 극복시키기 위해서 뭐 여행이라든지 캠핑이라든지 그렇죠. 경험, 책을 통한 경험 이런 걸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초보 엄마들이 너무 힘들게 육아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육아가 너무 힘들면 아이가 그거를 알거든요. 엄마가 힘들다는 걸. 그러면 그게 아이에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이에게 온갖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소탐 대실인 거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네요. 그러면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들의 상황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너무 예민해 있어서 엄마가 스스로 뭐 자책하거나 우울해 있다기보다는 그럼요. 조금은 허용하면서 엄마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네.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그죠? 네. 육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엄마 자신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왜냐면 육아를 하면서 1순위가 아이가 되다 보니까 엄마 자신은 항상 뒤로 밀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계속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엄마가 나를 챙기지 못하면서 육아에 매몰되다 보면 엄마가 힘들어요. 힘들면 또 그걸 아이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좀 챙겨가면서 육아를 하시는 어떤 적절한 본인 개인만의 어떤 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초보 엄마 시절에는 그게 좀 어려워요. 아이에게 올인을 하는 게 더 내 눈앞에 보이는 아이가 먼저지 거기서 나를 찾는다는 것은 또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누군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는 아는데 이를테면 저는 이제 육아 에세이를 쓴 사람이니까 저는 아이를 재우고 이제 글을 쓴 거죠. 네. 예. 아이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원래 했던 일과 연관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 감정을 해소하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거 이제 제 경우고 이제 보시는 분들마다 갖고 계시는 어떤 그런 나를 힐링해주는 어떤 아이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거를 아이가 자는 동안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 낮잠 자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좀 해보신다던가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갖지를 못했어요. 도움을 요청할 줄 잘 몰랐고 제가 뭐 남편이 너무 바쁜 사람이어서 독방 육아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더 그랬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노력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 생각을 못했죠 그때는. 근데 이제 아이가 좀 성장하면서 엄마의 것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부러.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올바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모의 말을 듣고 아이들이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더 많은 걸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자신은 항상 이렇게 뒤처져 놓고 아이만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이에게 육아에 매몰되지만은 마시고 자신의 것을 좀 챙겨 가셨으면 그게 또 아이를 위해서 좋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사실은 내가 좀 힘들어도 주변에 이렇게 요청하기보다는 뭐 육아는 당연히 힘든 거야. 엄마로서 감내해야 돼. 이런 문화가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작가님께서 주변에 요청도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회적 분위기가 있죠. 내 시간을 찾겠다고 말하면 나는 뭔가 이기적인 사람 같고 그런 죄책감도 들고 그렇다고 누구 하나 먼저 와서 너 너무 힘들지 않니? 뭐 쉬어라 뭐 잠깐 시간을 가져 그런 말 해준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청을 해야 된다. 그게 근데 물론 어렵다. 우리는 이제 그런 이 정서적인 저항감을 누르면서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방법은 참는 거죠. 그냥 그것을. 저도 그런 방법을 택했던 것 같고. 근데 가장 쉬운 상대는 누구겠어요? 남편. 네, 남편입니다. 네, 되게 남편이 많은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상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 양육자가 아니다 보니까 안다곤 하지만 진짜 아는 게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면 그 선택을 하셔도 누가 비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가족하고 제3의 서비스도 받으셔도 그게 엄마 잘못이 아니다, 힘든 게 잘못이 아니에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